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방어 거점에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러시아군 공격을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확전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상황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며칠 동안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안 좋은가 보네요. 더. 오늘 더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그 루안스크 주지사인데요. SNS를 통해서 현재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로 진격해 왔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또 전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 세베로도네츠크의 중요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됐다. 파손된 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60%가 파괴가 됐는데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세베로도네츠크 한 인구 10만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군 주요 보급로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러시아군에게 함락이 되면 보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 이런 말까지 해요. 세베로도네츠크를 이번에 빼앗기게 되면 우란스크주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전체가 다 철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이런 말도 합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 군 방어 거점 슬라비안스크에서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직접 하고 있어요. 슬라비안스크는 우크라이나 영향권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주력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그곳을 지금 또 공격하겠다고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또 취재하던 프랑스 기자가 숨졌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 걸 보면 예. 현재 상황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며칠 전 제가 기자들 이렇게 피하는 모습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피하던 기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네. 자,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가수가 유럽 최대 음악 축제죠.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서 우승했다는 소식도 우승했었죠. 전해주셨는데 이 우승 트로피를 또 경매에 내놔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에 팔린 건가요? 올해 우승팀이 바로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유럽의 최고의 음악 축제 아닙니까? 최대 네. 음악 축제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가수 랩그룹 칼루시 오케스트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저 우승을 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자랑스러워하던 트로피가 지금 보시는 화면, 저 투명한 저 우승 트로피입니다. 네. 근데 저거를 경매에 내놨어요. 얼마에 팔렸냐면요. 71만 2천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열린 경매에서 에스토니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칼루시 오케스트라는요, 그 경매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면 자신들은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서 무인 드론 석 대를 좀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매는요, 우크라이나 군 지원을 위한 자선 단체가 직접 진행을 했고요. 예. 또 수익금 역시 그 단체를 통해서 가수 자신이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 그 최근 전쟁 상황을 보면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좀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 사실 좀 밀리는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거절을 한 건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거리 미사일 좀 지원해달라. 예. 대통령을 만든 기자들 가장 궁금한 얘기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크라이나 군에게 장거리 미사일 제공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이 장거리 로켓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최근 말씀하신 대로 최근 러시아군의 이 거친 공세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군, 미국이 이런 장거리 로켓을 제공해주면 그 장거리 로켓은
가능하면 러시아의 영내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전쟁의 새로운 전기,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해왔는데 그런 게 무너져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배경,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가 되죠. 다만 조금 전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요. 지금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지금 6차,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해놓고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 협상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수입 원유 예. 90%를 수입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했다는 긴급 소식은 들어와 있어요. 예. 자, 이런 세계의 노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군 거친 공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거친 공세를 얼마나 막아낼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도 좀 살펴보죠. 미국에서는 그 버팔로 텍사스의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로 대규모 총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낸 초등학생이 또 있었는데 체포가 됐다고요. 뭐 얼마 전에 또 뭐 권투 경기장에서 갑자기 총소리 난다고 그래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뭐 다쳤다, 이런 소식을 예. 전해드리면서 계속적인 혼란스러운 미국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플로리다 경찰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8일이었는데 예. 초등학생이 학교에 총을 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여러 곳에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서 이 학교 위협 단속팀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이 팀에 즉각 알려서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예. 지시를 받은 학교 위협 단속팀이 확인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0살 된 남학생을 조사해서 그런 문자 메시지 보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그 학생을 기소를 했어요. 어. 현지 경찰 성명을 보니까 성명 예.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19명의 어린 학생 그리고 2명의 교사가 희생된 텍사스주에서 유벨리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에 며칠 만에 발생한 일이다. 예. 그래서 이 학생의 행동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범죄 행위도 해서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조사하는데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말 왜 했겠습니까? 유벨지 초등학교에서 정말로 안일한 대응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라는 이런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비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대응 놓고요. 잘했다, 아니다, 또 미국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사회 다시 한번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던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스리랑카 상황인데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 무도 사태를 겪고 있어서. 근데 시위대에 대한 군의 발포 명령까지 내려졌다고요? 제가 사실상 국가부도 디폴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시 상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리랑카에 있는 의대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예. 저곳은 바로 대사관 관저 주변입니다. 그러면 또 물대포 쏘고요, 또 최루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요구는 그겁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48년에 스리랑카가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대의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외환이 부족해서 식품도 살 수 없지만 예. 의료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 물러나라, 저런 시위를 한 겁니다. 예. 스리랑카에서 이런 시위가 진행된 거는요, 우리가 전쟁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3월 이후부터 계속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예.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는 사실 총리였어요. 예. 총리는 지금 대통령의 형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시위 때문에 물러는 났습니다. 하지만 총리만 물러나서 안 되고 대통령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요, 스리랑카 정부가 군에게 발표 명령을 내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가거나 치안에 문제가 되면은 뭐 총 쓸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수도 콜롬보 주변에는 지금 수만 명의 병력이 배치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더 큰 사상자가 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준비하신 소식이 또 로봇과 관련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시아 지역 소식 한번 묶어봤는데요. 예. 로봇이 활동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바로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예.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저기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이 보이죠? 지금 저 로봇이 활동하는 곳은요, 싱가포르의 아주 대표적인 휴양지 센토사 섬입니다. 그 센토사 섬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로봇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김정진 앵커 모처럼 생긴 것 같아요. 글쎄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저게 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로봇 개입니다. 네.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 스팟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겠지만 지금 저기는 그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입니다. 예.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고 책을 정리하는 지금 로봇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는요, 최근에 로봇들이 일하고 청소 로봇도 일하고 지금 보시는 청소 로봇도 일하고 또 모기 잡는 로봇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로봇 바리스타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로봇이 많이 활동하는 이유는요, 직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그동안 그 노동력 무려 560만 명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24만 명 가까운 노동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거고요. 덕분에 로봇의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는요, 1분기에 40%의 수출이 늘었다고 하죠. 싱가포르는 지금 제조업체 10,000명당 로봇을 사용하는 대수가 한 60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로봇을 쓰는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인가요 혹시? 어우,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세계 1위 국가는요, 현재 10,000명당 932대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네요. 그만큼 또 우리도 뭐 그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런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로봇을 사용하는 곳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로봇의 이제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은 거니까요. 지금 그 김영수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또 뭐 긍정적인 측면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이수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